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210억 대출 의혹 사건, 농협 대출 의혹 사건이죠. 이 문제를 계시다가 최근에 너무 자주 나오시는 겁니다. 이제 그만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나오신 이유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이신데 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졌던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아무도 되짚고 있지 않다. 꼭 되짚어야 하겠다. 그래서 한 번 더 나오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건 의원 스튜디오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농협 사건 새로운 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농협 사건 이후로 이제 연구하시기로 하신 당시 농협 디도스 사건, 예. 농협 해킹 사건, 예. 한동안 안 나오시겠다 싶은데 갑자기 또 나오셨어요? 예. 근데 요거는 꼭 짚어둬야 되겠다고 하신 농해수위 소속으로서. 예. 그게 이제 구제역, AI, 가축 전염병을 이명박 정부 때 어떻게 처리했고 그게 왜 문제였으며 그게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고. 예. 자, AI, 가축 전염병. 예. 일반인들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거론되고, 살처분되고,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농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이게 이제 금방 잊혀지거든요. 예. 근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살처분이 왜 다른 정부하고 다르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일단 이제 엄청난 살처분이 그때 이루어진 거죠. 일단. 그러니까, 양 자체가. 예.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 방역 정책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은 대대적으로 실패한 게 이명박 정부예요. 방역 실패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때. 예. 예. 그러니까 전체 이걸 이제 마리수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게 닭하고 소를 직접 마리를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비교를 해보면 4개 정부의 살처분 비용으로 들어간 돈의 정확하게 70%를 이명박 정부 때 썼어요. 살처분 하는 데만 3조 원을 썼어요. 3조 9억 원. 대단하네요. 예. 예. 나머지 정부를 다 합친 거에 2배 이상을 썼네요. 그렇죠. 70%를 쓴 거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살처분 했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살처분 한 거예요. 네.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들여다보면서. 방역이라기보다 그냥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이제 방역을 하려고는 했겠지만은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 이상하죠. 이 정도면. 예. 뭐냐 그러면 MB가 이 양반 정말 뒤끝이 있는 양반이구나. 왜냐 그러면 MB 초기 때 광우병 파동으로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MB 5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결국 우리 한우 농가는 절반으로 줄어요. 왜 그렇습니까? 2010년도부터 그 구제역 사건 터지고 방역에 실패를 하면서 방역 실패 그때 얘기 이제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 네. 이게 이제 방역을 일부러 안 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어설펐고 그러다가 돼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막 몇백만 마리를 땅에 생을 묻고 돼지를 300만 마리 이상 묻었어요. 300만 마리. 우리나라 돼지 총 숫자가 1000만 마리 정도 됩니다. 그중에 300만 마리를 300만 마리 이상을 묻었어요. 그때 정말 기억이 나는 거는 이 돼지들이 다 살아있는 돼지를 땅에 그냥 생으로 파묻었었어요, 그때. 그때 이제 그렇죠. 원래 이제 SOP 상으로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는데 그때. 예, 질식사를 시켜서 다 묻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때 방송에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그냥 묻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방역 인력이나 이런 체계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막 당하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묻었고 결과적으로 전국토를 오염시켰고 그리고 우리 더 굉장히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인간성의 피폐화되는 거를 우리가 국민이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돼지들이 네. 최소한 원래 절차는 질식사 시킨다고 하는데 최소한 기절이라도 시키든지요. 그냥 멀쩡하게 돼지 살아있는데 그냥 포크레인을 퍼가지고 다 살아있는 애들을 땅에 묻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다. 그렇죠. 그래서 며칠 동안 돼지 울음소리가 거기 났고 피가 진동했고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명박 정부 초기 때만 해도
전국의 한우 농가 숫자가 20만 호였어요. 20만 호.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10만 호 이하로 떨어졌고요. 지금 전국의 한우 농가 숫자는 8만 6천 호입니다. MB 시절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요?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그때 썼던. 그러면 그 대신에 미국 소고기 수입은 수입은 엄청나게 늘어난 거고. 그만큼 늘어났겠네요. 네, 늘어난 거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이상하긴 합니다. MB가 확실히 이 양반 뒤끝이 있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중요한 정책 몇 가지 또 더 있어요. 예. 그 한우 그 사육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송아지 안정제라고 예. 어느 정도 이렇게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그 돈의 재원은 이제 우리 농가가 자조금 형태로 절반을 내고 정부에서 그 매칭하는 형식으로 보태서 예. 하는 송아지 안정제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MB 때에 그것이 발동할 수 없도록 안정제가 작동하지 않도록 고시를 고쳐갖고 사실상 유명무실화 시켜버립니다. 그 지원을 없애버렸어요? 네, 지원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그 지원을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뭐 70만 원, 60만 원으로 대폭락 현상이 벌어졌죠. 12년도부터. 12년도부터. 예. 그러고 나니까 그게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네.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송아지 값이 대폭락해서 이제 더 이상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런 뉴스를 본 기억은 나긴 나는데요. 예. 그게 그 정책을 그렇게 없애버리는 게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한우는 번식을 하는 소규모 농가가 산업의 기반이 됩니다. 그 숫자가 굉장히 많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예. 그런데 송아지 값이 대폭락해버리면 그분들이 다 문 닫을 수밖에 없죠. 안 키우게 되죠. 예. 예. 그러면 한우 번식 기반 자체가 와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농촌 경제 자체가 뒤흔들리는 거예요. 그 지원금이 액수가 컸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진 않은데. 꼭 삭감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송아지 안정제를 유명무실화 시킨 거는 예. 이게 매우 잘못된 정책이고. 그러니까 거꾸로. 예. 원래 이제 국가 정책이라는 게 예. 예를 들어 불합리해서 혹은 뭐 예산의 낭비여서 예. 세수가 세기 때문에 없애거나 하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큰 액수도 아니고 농가에 꼭 필요한 거였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지원금이었다고 하면 농가가 유지되는데. 예. 그리고 그 돈의 절반은 농민이 매년 적립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주면 거꾸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서. 예. 한우 농가가 줄어들고 그러면 그만큼 줄어든 한우만큼 미국소를 수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이 한우를 마음 놓고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요. 생산 농가가 적으니까요. 생산 농가가 적으니까. 그리고 송아지 가격이 너무 올라서 한우를 사육하는 분들도 경영 압박을 받는 거고. 근데 이제 의원님이 의심하시기로는 뒤끝이라고 하신 게 큰 액수도 아닌데 네. 큰 액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우 농가에는 매우 중요한 지원금이었는데 네. 이걸 없앴다는 것은 네. 한우 농가 숫자를 줄이고 거꾸로 미국 소 수입을 누리기 위한 기반 정책 아니었나 이렇게 의심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의도를 가졌는지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저는 의심합니다.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꼭 없애야 되는 나쁜 제도가 아니었는데.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필요한 제도고. 그래서 지금도 그 제도는 있는데. 무명무실하다는 네, 거죠. 발효될 수 없도록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우 농가들을 어렵게 만든 거죠. 그렇죠. 정책의 효과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한 거네요. 임기 초에.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농가가 안 그래도 한우 농가가 어려운데 이 구제역 때 예. 돼지 소가 엄청난 숫자로 줄었기 때문에 예. 또 그만큼의 미국 쇠고기 수입 필요성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한우 자급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그게 근데 MB 정부에서 다 일어난 일이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아, 꼼꼼하네요. 네. 한우 자금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비싼 값에 한우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수입 소고기가 늘 싸지 않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제 경제 이윤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모자란다 싶으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국제 소고기 시장 이건 전체적인 문제지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국제 소고기 시장에서 소고기 미국 소고기의 값은 거의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만 하나만 네. 다른 모든 정부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의 돈을 네. 거기 썼다고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분명히 네. 이상한 건데 그때 이제 그 어떤 보도들이 생각나냐면 정부의 대응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냐. 이렇게 느리니까 계속해서 그 퍼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 양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돼지만 300만 마리고 닭은 1000만 마리가 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닭을 살처분한 숫자가 3천만 마리가 넘죠. 박근혜 정부도 네. 만만치 않네요. 3천만 마리. 전체 70%의 돈을 MB 정부에 썼고 나머지 18%의 돈을 박근혜 정부에 썼습니다. 그럼 90% 정도를 88%의 90%를 네, 88%의 돈을 두 정부에 썼고 나머지 12%를 네, 노무현 정부는 5%, 김대중 정부는 7%를 썼어요. 야,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우리 국민들이 이건 진짜 정부의 실력을 비교해 볼 만한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민주정부와 저는 박근혜 정부가 실력이 없어서 네. 예를 들어 방역과 관련된 데 정부의 대처 능력 조속한 예. 대처가 안 되고 그래서 2배 정도로 썼다는 것은 네. 실력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5%하고 70%는 12배 아닙니까? 예. 이명박 정부는 이건 실력의 문제를 넘어서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의심은 스럽지만 결과도 또 그렇게 나오고 그렇지만 그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 의원님은 단언하지 마시고 저는 네, 의혹을 네. 제기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AI 대응이 지금 저는 초기 대응이 아주 그 기민하게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비교를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이랬는데 예, 우선 정상적인 정부.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를 네. 할게요. 그러니까 철새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네. 야생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는 농가 발병은 딱 한 건 있어요. 농가 발병 한 건 있고 지금 이제 닭을 12,000두를 살처분했어요. 12,000. 예. 근데 작년 요 시점을 보면 200만 두 이상을 살처분했습니다. 10,000대 200만. 예.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작년 자료를 다시 살펴봤는데 야생 오리에서 의심축이 발견되고 나서 최초의 확진이 이루어지는데 작년은 14일 걸렸습니다. 14일이요? 예. 네. 이게 고병원성이다 아니다를 아니다. 확진하는데 14일 걸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틀 걸렸어요. 그 무슨 진단 키트가 더 좋은 게 나왔습니까? 그만큼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했다는 거죠. 관심을 갖고.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그렇지만 대통령도 바뀌고 장관도 바뀌고 저 같은 국회의원도 있고. 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예. 거기까지는 뭐 관심과 실력의 문제라고 하죠. 예.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다른 모든 정부를 다 합친 것보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주신 대로 하면 노무현 정부 때 쓴 비용의 12배를 쓴 거 아닙니까? 예. 그때 5% 썼고 이명박 예. 정부 한 70% 쓴 거 아니에요? 예.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라 일부러 늦게 했나? 일부러 더 많은 예를 들어서 돼지소를 살처분하도록 방치했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데 그런 의구심에 들어맞는 정황들은 없어요? 그거는 뭐 14배군요. 70%면 그거는 14배. 거기까지 아직은 더 뭐 MB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이상. 예. 굉장히 이상한 일이네요, 진짜. 근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덕분에 미국 쇠고기 수입이 더 늘어나게 됐고. 예. 엄청나게 늘어났죠. 엄청나게. 그만큼 예. 줄어든 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한우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한우 비싸고 소비자들은 불편하고. 만약에 이게 누군가의 구상이었다면 천재적인 구상이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국민들한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그렇죠. 누구 특정인들에게는 큰 이익이 되겠죠. 예. 이명박 정부 때는 그러면 대부분 살처분을 해결한 겁니까? 초기 대응이 아니라? 그렇죠. 살처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진짜 우왕좌왕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새 정부 들어가서 방역국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초기 대응도 중요하고 방역의 체계를 바로잡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방역국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가축 방역관을 시군 단위로 다 새로 뽑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농가가 발병되는 과정도 보면은 옛날처럼 이제 막 죽어 나가고 이래서 확진이 되는 게 아니고 오리를 출하하기 전에 가축 방역관이 농장에 들어가서 검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출하를 승인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축 방역관에 들어가서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래 갖고 자기 돈을 주고 농장에다가 오리를 5마리를 사가지고 나옵니다. 이 방역관이. 그래서 그거를 검사를 해서 이미 퍼진 다음에 발견한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선제적으로 방역관이 의심스러워 쏟아낸 출하 거예요. 전에 검사를 한 거고 검사 과정에서 좀 이상하다 이래 가지고 자기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방역관 크게 칭찬받아야 되겠네요. 칭찬받고 상줘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낸 사람도 좀 칭찬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의원님이 혹시 하셨습니까? 제가 조금 기여했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네. 그리고 또 원래 이제 우리가 원래도 오리에서 발병했지 않습니까? 네. 역대 쭉을 살펴보면은 항상 오리에서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오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는 야생 오리들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야생철새에서 인플루엔자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게 사육하는 오리한테 전염이 돼요. 네. 근데 오리는 야생 철새들이 오는 도래지 같은 연못이나. 예, 그 비슷한데 또 사육을 합니다. 주변에. 가니까. 예. 그래서 옮겨지는구나. 그런데 오리가 닭은 이제 오염이 되면 금방 그 병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관찰되고 죽고 막 이랬는데 네. 오리는 내성이 강해가지고 안 죽어요. 그러니까 감염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아요.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쫙 퍼져나가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원래 뭘 했냐 그러면 2번 이상 발병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휴식제를 도입한 거예요. 예산을 들여갖고. 그래서 지금 전국에 기 발병하던 농가들의 농장에는 오리가 지금 없습니다. 자, 의원님. 예. 일부러 마무리를 안 하신 건데 시간이 다 됐어요. 한 번 더 나오시려고 그러는데. 이거 저희 계속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3%였어요. 김영건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막 당하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묻었고 결과적으로 전국토를 오염시켰고 그리고 더 굉장히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인간성의 피폐화되는 거를 우리가 국민이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돼지들이 최소한 원래 절차는 질식사 시킨다고 하는데 최소한 기절이라도 시키든지요. 그냥 멀쩡하게 돼지 살아있는데 그냥 포크레인을 퍼가지고 다 살아있는 애들을 땅에 묻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다. 그렇죠. 그래서 며칠 동안 돼지 울음소리가 거기 났고 피가 진동했고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명박 정부 초기 때만 해도 전국의 한우 농가 숫자가 20만 호였어요. 20만 호.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10만 호 이하로 떨어졌고요. 지금 전국의 한우 농가 숫자는 8만 6천 호입니다. MB 시절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요?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그때 썼던. 그러면 그 대신에 미국 소고기 수입은 엄청나게 늘어난 거고. 그만큼 늘어났겠네요. 네, 늘어난 거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이상하긴 합니다. MB가 확실히 이 양반 뒤끝이 있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중요한 정책 몇 가지 또 더 있어요. 한우 사육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송아지 안전.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210억 대출 의혹 사건, 농협 대출 의혹 사건이죠. 이 문제를 계시다가 최근에 너무 자주 나오시는 겁니다. 이제 그만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나오신 이유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이신데 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졌던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아무도 되짚고 있지 않다. 꼭 되짚어야 하겠다. 그래서 한 번 더 나오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건 의원 스튜디오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농협 사건 새로운 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농협 사건 이후로 이제 연구하시기로 하신 당시 농협 디도스 사건, 예. 농협 해킹 사건, 예. 이제 한동안 안 나오시겠다 싶은데 갑자기 또 나오셨어요? 예. 근데 요거는 꼭 짚어둬야 되겠다고 하신 농해수위 소속으로서. 예. 그게 이제 그 구제역 AI 가축 전염병을 이명박 정부 때 어떻게 처리했고 그게 왜 문제였으며 그게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고. 예. 자, AI 뭐 가축 전염병. 예. 일반인들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거론되고 뭐 살처분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농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이게 이제 금방 잊혀지거든요. 예. 근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살처분이 왜 다른 정부하고 다르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일단 이제 엄청난 살처분이 그때 이루어진 거죠. 일단 그러니까 양 자체가. 예.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 방역 정책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은 대대적으로 실패한 게 이명박 정부예요. 방역 실패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때. 예. 그러니까 전체 이걸 이제 마리수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게 닭하고 소를 직접 마리를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비교를 해보면 4개 정부의 살처분 비용으로 들어간 돈의 정확하게 70%를 이명박 정부 때 썼어요. 살처분 하는 데만 3조 원을 썼어요. 3조 9억 원. 대단하네요. 예. 예. 나머지 정부를 다 합친 거에 2배 이상을 썼네요. 그렇죠. 70%를 쓴 거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살처분을 했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살처분한 거예요. 네.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들여다보면서. 방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이제 방역을 하려고는 했겠지만은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 이상하죠. 이 정도면. 예. 뭐냐 그러면 MB가 이 양반 정말 뒤끝이 있는 양반이구나. 왜냐 그러면 MB 초기 때 광우병 파동으로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MB 5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결국 우리 한우 농가는 절반으로 줄어요. 왜 그렇습니까? 2010년도부터 그 구제역 사건 터지고 방역에 실패를 하면서 방역 실패 그때 얘기 이제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 네. 이게 이제 방역을 일부러 안 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어설펐고 그러다가 돼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막 몇백만 마리를 땅에 생을 묻고 돼지를 300만 마리 이상 묻었어요. 300만 마리. 우리나라 돼지 총 숫자가 1000만 마리 정도 됩니다. 그중에 300만 마리를 300만 마리 이상을 묻었어요. 그때 정말 기억이 나는 거는 이 돼지들이 다 살아있는 돼지를 땅에 그냥 생으로 파묻었었어요, 그때. 그때 이제 그렇죠. 원래 이제 SOP 상으로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는데 그때. 예, 질식사를 시켜서 다 묻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때 방송에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그냥 묻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방역 인력이나 이런 체계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지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그 돈의 재원은 이제 우리 농가가 자조금 형태로 절반을 내고 정부에서 그 매칭하는 형식으로 보태서 하는 송아지 안정제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MB 때에 그것이 발동할 수 없도록 안정제가 작동하지 않도록 고시를 고쳐갖고 사실상 유명무실화 시켜버립니다. 그 지원을 없애버렸어요? 네, 지원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그 지원을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70만 원, 60만 원으로 대폭락 현상이 벌어졌죠. 12년도부터. 12년도부터. 예. 그러고 나니까. 그게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송아지 값이 대폭락해서 이제 더 이상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런 뉴스를 본 기억은 나긴 나는데요. 그게 그 정책을 그렇게 없애버리는 게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한우는 번식을 하는 소규모 농가가 산업의 기반이 됩니다. 그 숫자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송아지 값이 대폭락해버리면 그분들이 다 문 닫